자, 2025년 홍대 기출입니다. 인문 미술 계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좀 어려운 지문 한 세 개 정도 빼면, 그러면은 이제 자연 계열 문제가 됩니다. 자연 계열은 20문제가 나오고, 우리 건대 풀고 나서 이제 홍대 풀다 보면, 좀 쉽네, 요런 느낌이 들 거야. 하지만, 어, 킬러 지문이 한 두 개 정도 있고요. 그 지문을 누가 맞추냐의 게임이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거 풀어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푼 거하고 선생님이 푸는 거하고 맞춰가는 게 공부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네? 이게 더 쉽네? 똑같이 맞췄는데 너희들이 푸는 방법이 더 쉬우면 그렇게 풀면 돼요. 그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푸네? 그럼 나도 다음에는 이렇게 풀어봐야지? 이게 되네? 이러면 완전히 작게 되는 거야. 주원아 느끼고 있죠? 그쵸? 어. 자, 뭐, 봅시다. 문제가 일단 뭐가 있나부터 볼게요. 연결사 문제죠. 1번. 연결사 문제는 바로 앞문장과 바로 뒷문장만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앞문장과 뒷문장. 자, 다음에 지금 이제 홍대는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됐죠?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내용일치 문제나 유추 문제나 절대로 유추라고 썼다고 추론하면 안 돼요. 진짜 추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내용일치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주제 문제가 없는데 다음 중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의 정답이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의 정답이나 전부 다 주제입니다. 주제. 홍대는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3분의 2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읽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유추 문제 주제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겠죠. 뭐 끝까지 다 읽어야 되네. 그 빈칸이 여기에 있네요. 그죠? 일단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문단이 나눠져 있네요. 그치? 보통 지금은 네 문단은 안 나오고요. 두 문단이나 3문단이 나왔는데, 자, 요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자, 문단이 나눠져 있다고, 홍대는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이 문단이라고 하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이 문단,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주제급이란 얘기야. 이 주제를 끌고 가기 위한 1문단은 도입 부분입니다. 됐죠? 문단이 나눠져 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됐죠? 자, 문단이 세 개인 경우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제를 찾는 패턴이 중요한데요. 자, 문단이 세 개일 때 A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A 다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A 다시 다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토플 유형이야.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냐 하면 A에 대해서 얘기하고 B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A는 뭐야? 도입이야. 여기에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B의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B 다시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홍대는 사문단도 많이 냈다가 지금은 보통 사문단까지 안 냅니다. 보통 3문단에서 끝나요. 됐죠? 사문단이면 간단해요. 사문단이면 더 쉬워요. 왜 A에다가 B 다시에다가 다음에 B 다시 다시에 여기에 결론이야. 결론은 주제를 포함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보통 3문단으로 나온다라는 거. 지금 건대 같은 경우는 다 1문단이죠. 그쵸?
단문이란 말이야. 단문인 경우에는 첫 문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첫 문장에서. 이런데 이렇게 이제 문단이 나눠져 있으면 문단을 나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주대, 홍대는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단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봅시다. 음, 자, 소비입니다. 플라스틱, 버틀워터, 버틀워터. 우리가 버틀워터를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생수죠. 다들 졸려하니까 재밌는 말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생수 먹어요? 아니면 수돗물 먹어요? 어? 생수. 봉이 김선달 얘기 알아요? 낙동강인가 대동강 물 팔아먹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수가 과연 좋을까요? 물이 보통 유통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뭐 생수를 병에 담아서 내가 내 입으로 돈 주고 사 먹을 때까지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쵸? 물은 한 달만 갇혀 있어도 그때부터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상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베트남은 잘 안 돼 있잖아. 그지?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만 여러분들 아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수돗물 먹었어요. 왜? 생수보다 수돗물이 훨씬 나아요. 미네랄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가면 생수 먹지 마세요. 알았죠? 수돗물 먹어요. 생수보다 더 좋습니다. 알았죠? 돈 주고 사 먹지 마. 이거는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냥 그 물 떠갖고 그냥 하는 거야. 뭐, 내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이게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 요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거의 소비는 증가 중에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다라는 얘기는 뭐야? 앞문장을 지지하는 거죠. 서포팅 장치잖아, 예시는. 그럼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생수 소비 증가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대리아라고 추정됩니다. 미국이 소비합니다. 뭐뭐만큼 그만큼. 자, 요거 보세요. 원급 비교죠. 뭐뭐만큼 그만큼이니까. 그럼 비교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강조 부사라고 합니다. 원석이는 첫 키스 언제 해봤어요? 유치원 때 그렇게나 빨리 as early as야. 동안이는 소주 몇 병 먹어요? 10병? 그렇게나 많이? as much as야. 그래서 무려 이러면 돼요. 무려. 많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려 이만큼을 먹는다. 생수를 한 사람이 2015년에. 자, 요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라고. 나도 그렇게 먹어.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1문단은 도입이에요. 자, 2문단에서 이제 나는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문단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어쩌라고. 나한테 주는 정보가 없잖아. 그치? 나도 생수 처먹고 있는데 이만큼 나도 먹어. 그 어쩌라고. 그럼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문제는 정의 유형 나왔죠? 그럼 핵심어는 뭐야? 문제예요. 문제. 자, 끝났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플라스틱 버틀의 소비에 대한 문제점이야. 자, 그럼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해결책이 떠올라야겠죠. 그러면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해결책에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 이제 문제가 뭔지는 알겠어. 그쵸? 문제는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치? 자, 문제점이 뭔지 봅시다. 대부분이 플라스틱 버틀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테이크업, 차지합니다. 공간을 차지합니다. 매립지에서. 자, 와디프 동그라미 치고요. 원래는 무엇이 일어날까라는 뜻이야. What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 주어 비동사 생략됐고요. 가정법이야. 뭐 will happen 뭐 이렇게 써도 돼요. will happen. 뭐 근데 얘가 생략되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그래서 어찌 될까? 어떨까? 어때? 어쩌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쵸? 어쩌지? 이러면 돼요. 어떨까? 이러면 돼요. what if. 됐죠? 그러면 if가 가지는 속성이 뭐야? 사례죠? 그치? 자, 뭐뭐라면 어찌 될까? 우리가 대체하면 이러한 플라스틱 버틀을 replace A with B죠. A를 B로 대체하다죠. 대체하면 어떨까? 딱 보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야? 해결책이죠. 뭔가로. 그 뭔가는 뭐야?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그래, 해결책이니까 주제문 잡혔어요. 환경 친화적인 뭔가로 바꾸면 어떨까? 주제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뭔가가 뭘까? 그치? 아, 먹을 수 있는 거래요. 심지어 먹을 수 있다면. 야, 그런 게 뭘까? 이제 궁금해하면 돼요. 이게 독해의 기본이야. 그치? 그게 뭘까?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 계속 나오죠. 플라스틱 버틀에.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 사람 이름 나오니까 전문가겠죠. 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로드리고 가르시아 곤잘레스와 그의 동료들이 커머비드 생각해내다죠. 여러분들 생각해내면 뭐 해요? 말하겠죠. 그래서 제안하다. 혁신적인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니까. edible water container. 그게 뭐냐? 오호! 자, 그러니까 something이 가리키는 건 뭐야? 오호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언어는 뭡니까? 해결책은 오호야. 맞나요? 오호에 대한 가치 판단은 뭐야? edible이야.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edible, 오호.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주제가 되겠죠.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주장이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 아, 이제 여기에 대한 서포팅 장치겠죠. 이제 부연 설명하겠죠. 할 말 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뭐 5호는 뭐야? 그냥 먹을 수 있고요. 아무 데나 던져도 되고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산문단입니다. 안 읽어도 돼요. 문제가 없다면. 이미 주제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빈칸, 연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읽어야 됩니다. 오호는 자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띵 얇은 젤 주머니고요. 그건 뭐로 만들어졌어요? 해초로 만들어졌다. 바다에 나는 잡초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바이오가 붙으면 생이고 디그레이더블 생분해죠. 디그레이드가 이거 분해하는 거니까 생분해라는 얘기. 자, 생분해다가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준서가 생분해가 뭐야? 어, 그, 녹일 수 있는 거. 녹이스. 그냥 가만히 냅둬도 분해가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분해가 안 되겠죠. 그죠? 거기에 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해시태그 거세요. 자연 분해. 인위적이지 않은 거야. 이게 생자가 바이오가 붙으면 아티피셜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자연적인 개념입니다. 생분해성. 그리고 안전하다.
인간의 소비에 안전하다. 일단 뭐뭐 하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소비가 되면 오호라는 먹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버려지거나 먹여질 수 있습니다. 자, 어마무시한 게 나왔습니다. 레포티들리 별표합니다. 같은 말, 얼레지들리, 같은 말, 포포티들리, 포포티들리.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소문에 의하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그쵸?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들은 얘기예요. 혹시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즉,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소문에 의하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쓸게요. alleged, purport, that,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쓰고, 근거 없이 주장하다야. 근거 없이 주장하다.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너가 주장하는 게 근거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주장할 때 어때요? 야, 왜냐하면, 뭐 이러면서 근거를 대잖아. 그 근거가 없던 거야. 그냥 지멋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것은 비용이 듭니다. 단지 2센트만 비용이 들어요. 만드는데. 자, in addition, 열거 첨가죠? 열거 첨가.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요렇게 해갖고 장점을 쓰고 있네요. 그죠? 버려질 수 있다. 그리고 만드는데 적은 비용이 든다. in addition. 뿐만 아니라니까 또 장점 나오겠죠. 그죠? 장점이 뭔가 볼까요? 누구나, 이거 왜 이래? 쉽게 만들 수 있대요. 이 컨테이너를, 부엌에서. 자, 이거 지우고 파란 색깔로 바꿀게. 자, 다음에 이제 연결사 문자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이 가냐, 따로 가냐, 반대로 가냐만 파악하면 돼요. 자, 5호를 만드는 것은 기후 이점이다. 장점이죠. 그쵸? 뒤집어지지 않죠? 그러면 여기는 뭐로 나가면 돼? 일단 키핑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쵸? 키핑인데 장점을 쓰고 있으니까 뭐 열거 첨가가 넘어가면 되겠죠? 앞에 말과 다른 말을 하면서 앞 문장과는 다른 말을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죠? 이 주제에 대해서 1을 얘기하고 1과는 다른 2를 얘기할 때 여기에 쓰는 게 뭐야? 열거 첨가죠. 열거 첨가. in addition, 뭐 additionally, what more, what is more 이렇게 써도 되고 what more, moreover, furthermore 이런 것들이 이제 앞 문장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장점, 뒤에도 장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기후변화에도 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거 왜 이점이 있냐면 일으키지 않아요. CO2 에미션을. 낫이 있죠? 그쵸? 낫이 있죠? 그럼 낫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CO2가 기후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뒤집은 게 추론이야. 대부분 어제 로직들이 얘기했잖아. 그죠? 올라가는 부분이나 낫이 있는 부분에서 추론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낫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낫의 역할을. 됐죠? 중간에 낫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면 뭐지? 그 뭐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자, 근데 그건 버틀 제조 과정에서 더즈 별표하고요. 대동사죠. 둘을 썼는데 목적어를 썼잖아. 또 동사를 썼는데 목적어가 없고 두로 끝났잖아요. 그럼 대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은 거야. 그러면 뭐 코우주겠죠, 얘. 주어가 단수니까 s 붙인 거고, 그래서 더즈라고 쓴 겁니다. 자, 키핑으로 가니까 일단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쵸? however 날라가고요. therefore는 인과 연결사라고 하세요. 인과 연결사. thus 이런 거죠. 앞부분이 원인이고 D가 결과일 때 쓰는 거죠.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자, 이거 별표하고요. 얘는 잘 안 나오는데 대체로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by and large. 단어 문제로 잘 나옵니다. by and large. 그냥 on the whole이야. on the whole. 뭐 한 단어로 뭐 generally죠. 대체로 이렇게 해갖고 해시태그 거세요. 보편이라고 쓰세요. 보편. 보편에다가 해시태그 겁니다. 동일이라고 쓰세요. 대체로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를 마신다. 저기 아프리카도 마시고, 그쵸? 보편이라는 얘기는 공통이야. 이렇게 해시태그가 걸려야지 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자,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소비, 플라스틱 소비 버틀은 여기는 늘어나고 있다. 이상이다. 이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1문단에서 그냥 본 거예요. 이게 왜 1번이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 뭐 안 그러겠지만 보통 옛날에는 학원 강사들이 주제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줘요. 특히 이제 토플 유형이 그렇잖아요. 그죠? 디덕션 글이 그렇거든. 주제를 던지고 풀어가는 글이. 근데 문단을 나눴다면 왜 문단을 나눴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1문단의 도입 부분이고, 뭐 세상이라는 것도 아니죠. 그쵸? 자, 음, 무슨 얘기냐면, 어, 미국 얘기잖아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미국에서 소비가 늘고 있다 그랬잖아.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리고. 자, 저자는 원합니다. 가르치기를 독자에게 방법을 집에서 얘를 만드는 방법. 자, 여기 how to에다가 방법이라고 쓰고요. how to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그 방법이 뭔지를 말할 수 있을 때야. 자,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봐. 모르죠. 그러면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how to가 오답 패턴으로도 잘 나와요. how to를 보자마자 그 방법이 뭔지 내가 얘기할 수 없으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방법이 뭐야? 방법론이잖아. 우리가 보기를 볼 때 부사를 본다 또는 부사구를 본다. 부사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방법론이잖아. 이런 방법론을 썼다라는 얘기는 보기에서 부사를 보면 무조건 본문에서 프로세스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프로세스 안 했다면 부사만 보고도 정답이 아닌 줄 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li 부사를 보는 순간, 방법론이니까 부사는 본문에서 이 방법을 설명했는지 생각만 하면 돼요. 설명 안 했는데 그럼 정답 아니야. 이것도 오답 패턴이란 말이야. 자,
보세요. 뭐, 이게 주제 문제면은 3번은 읽기 싫어야 돼요. 주제부터 틀렸어요. 주제라는 건 뭐야? 아, 미안해. 주어부터 틀렸어요. 주어는 뭐야? 제일 핵심적인 말을 꽂아놓는 곳이야. 그러니까 주제 찾기에서 주어만 봐도 정답이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제일 중요한 말을 가운데 꽂아놓는 거. 아, 맨 앞에 꽂아놓는 거. 그게 주어예요. 그 주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뒷부분에, 맨 뒷부분에 설명하죠. 이걸 영어는 end focus라는 게 있어요. 신정보는 맨 끝에 설명하는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주어도 잘 봐야 되고 마지막 부분도 잘 봐야 돼. 그 마지막 부분, 자, 볼게요. 이게 주제 문제라면. 자, 시위드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젤 모양의 제품으로. 근데 그 제품은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죠. 형용사 인어프 쓰고 있습니다. 어순 중요하고요. 인어프, 형용사 인어프, 투부정사와 잘 결합한다 그랬죠. 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리퀴드를 홀드할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리퀴드를 홀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용 나와 있죠? 정답 일단 3번. 자, 4번 읽어볼게요. 저자는 원합니다. 설득하기를 독자에게 이하들.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필요하다. 제조되어질 필요가 있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일반화의 오류죠. 플라스틱 생수병의 대안, 얼터네이티브로 나온 대안이 뭐야? 오호. 였고 5호에 대한 장점을 나열한 글이죠. 산문단에서. 그래서 1번 아이 오류.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풀어왔고 선생님이 이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은혜하고 원석이는 저기 요 다음 주까지 해서 빈칸 추론 다 풀어오면 내가 어 저기 글의 순서 어떻게 푸는지 문장 삽입 어떻게 푸는지, 됐죠? 무관한 문장 어떻게 푸는지. 이거 다 유튜브에 있거든요. 스페셜 강의로 해서 무관한 문장 뭐 스페셜 강의해서 그것도 내가 또 이제 책을 줄 거야. 그러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이제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수능 특강 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많거든, 학교에서도. 그때 열심히 또 보면 돼. 알았죠? 자, 봅시다. 글의 순서네요. 와, 네 개가 나오네요. 뭐 세 개가 나오든 네 개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자, 글의 순서 어떻게 풀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객관식으로 풀어라. 객관식으로 풉니다. 아, 객관식 문제인데 왜 주관식 문제로 풀려 그러냐고. 무조건 객관식으로 풀고요. 이래야지만 누가 더 빨리 푸냐. 이 한 지문을 1분 안에 커트할 수 있어요. 첫째. 두 번째, 화끈, 화끈한 것 하나를 선택해라. 딱 봐서 화끈한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축으로 삼아라. 됐죠? 그 화끈한 걸 먼저 읽고 그 화끈한 거의 앞과 뒤, 그리고 다른 지문의 앞과 뒤, 앞뒤를 맞춰라.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길게 나온단 말이야. 그걸 다 읽고 짜 맞추게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랬죠? 요렇게 1번, 2번, 3번. 나는 이거 무조건 객관식으로 푼다. 화끈한 거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축으로 삼는다. 자, 보세요. 일단 1, 2, 3, 4번 중에 화끈한 게 보이나요? 화끈한 게 보이나? 퀴즈! 나는 무조건 4번부터 읽을 거야. 됐죠? 디즈가 가리킨 디스나 디즈는
1번 중에서도 1번이야. 자, this나 thes는 언제 쓰죠? 바로 앞문장을 받을 때 써요. 얘가 앞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풀어주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앞문장을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기도 하지만은 바로 앞문장을 받는 게 this나 these고요. 두 번째,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 그러죠? this나 these를 독해의 뭐다? 꽃이다. 독해의 꽃이에요. 무슨 꽃 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빌딩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뒤에서 전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뒷문장만 딱 봐서 빌딩 있는 거 빨리 보세요. 빌딩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빌딩 있네요. 하나뿐이 없는데요? 엔도 있잖아. 또 다른 빌딩들 나오잖아요. 맞죠? 어. 이게 출제 의도야. 자, 그러면 4번 다음에 나는 무조건 1번으로 간다야. 4번 다음에, 요까지는 수능 특강 주원이는 다 들었죠? 그죠? 요까지 안 들었나? 열심히 봐야 돼. 가은이. 자, 그러면 4번 다음, 저기 뭐야. 1번 다음에 4번이 와야겠죠? 1번 다음에 4번 온 거 찾으세요. 1번 다음에 4번 온 거 나오세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네. 됐죠? 그러면 보기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보기를 딱 보니까 우린 객관식으로 풀어야 돼. 2번이 먼저일까? 3번이 먼저일까? 이것만 따지면 되네. 2번이 먼저일까? 3번이 먼저일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번, 3번만 봅니다. 화끈한 거 있나요? 화끈한 거 있잖아. 어나더 있잖아요. 3번에 어나더. 그쵸? 또 다른이야. 또 다른. 그러면 어메이징이라고 나왔으니까 앞부분에도 뭐가 나오면 돼? 어메이징 나오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앞부분에 어메이징이 나오면 되니까 봅시다. 어메이징 나온 거. 그냥 쭉 봐. 어메이징 나온 게. 인크레더블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어메이징한 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어메이징이겠죠. 그럼 3번부터 시작하네?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주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온 사람들 중에 이거 안 푼 사람들은 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풀려고 해야 돼요. 결국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 다음에 유추할 수 있는 것, 유추할 수 없는 것은 뭐 유추할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상관없이 주제를 찾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형용사, 부사가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것들 안 놓치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읽어봅시다. 뭐, 얘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터미트. 흰개미야. 흰개미. 맨날 토플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단순한 생물이다. 자, 그럼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심플. 그러나. 벗으로 뒤집어졌으니까 논리로 가볼게요. 빨간 색깔 뒤집어졌고.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정의유형 나왔고. 그쵸? 함께 일한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짓는다. 믿을 수 없는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자연 구조물을. 그럼 이렇게 반대말 화살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논리까지 같이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그쵸? 전부 다 패턴이 보이면 다 패턴도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나로 뒤집어지면서, 그러면 여기서 주제문은 뭐예요? 얘죠. 믿을 수 없는 자연 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야. 얘가 그러면 포인트구나. 됐죠? 포인트인지 알아야죠. 자, 그러면 원서가 여기서 뭐가 궁금해요? 그 어떤 네이처 그럼 어떻게 만드냐? 왜 incredible이라고 했을까? 왜 incredible이라고 했을까? 형용사 나오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왜 이런 가치를 판단했는지 물어봐야 돼. 그쵸? 그러면 이 글은 뭐예요? 왜 incredible이라고 했는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그걸 찾으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죠. 자, 왠지를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형용사 가치 판단을 했다면 왜 그런지를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되는 거야. 자, 몇몇 흰개미 마운드가 이제 투수 마운드 할 때 마운드야. 언덕, 둔덕이라고 하죠. 그냥 흰개미 집이라고 할게요. 자, 리치, 도달합니다. 7m 높이에서 심지어 점증법이죠. 아래로는 3층으로 갑니다. 7층 건물이네. 아래로 3층. 지하도 있네요. 그쵸?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뭘까, 그러면? 리치겠죠? 리치. 그러니까 리치가 어테인 써봐. 달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량이나 높이가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 이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급 문제예요. 어테인에다가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리치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중량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단위가 어디에 이르다라고 할 때 보통 어테인을 씁니다. 알아두고요. 자, 다음에, 그래서 왜 믿을 만한지 첫 번째 설명을 하고요. 바로 3번으로 갑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운트에 대해서. 비록 모일지라도 예외 구간이죠. 그쵸? 예외 구간. 바깥쪽에서의 온도가 다양하지만, from A to B. 낮 동안에는 40도, 하지만은 밤에는 1도까지 온도 차가 많이 나지만, 그쵸? 자, 이분도 도우 왜 쓰죠? 도우를 왜 써요? 자, 여기는 예외 구간이야. 어저께 로직 트리 잠깐 보여줬잖아. 올라가는 부분이야. 예외 구간, 시험, 출제 이렇게 쓰고요. 예외 구간에서 시험이 잘 출제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도를 썼다는 건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보통 도가 단문에서 문장의 맨 앞에 썼다면 주절이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됐죠? 처음부터 주제 던지고 가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썼는지를 풀어가는 디덕션 글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도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글이 중간에 도우가 있다면 뉘앙스가 있어. 여지까지 글을 읽는 동안 재미없었죠? 자, 눈 크게 뜨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라는 신호야. 이게 도우예요. 그러니까 도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절에 눈을 크게 뜨고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어메이징 얘기해야겠죠. 그죠? 자, 그것은 항상 이렇게 해서 자, 도우에다가 빨간 색깔 칠하고 또 패턴이 보이죠? 대리는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변화한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하고 always always는 불변이겠죠? 이렇게 해시태그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약 30도를 유지한다.
항상 30도를 유지한다. 아, 그래서 믿을 수 없구나. incredible이구나. amazing이구나. 그쵸?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amazing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감정 표현이라고 쓰고요. 감정 표현은 결과야.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원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왜 감정 표현이 나오면 왜 이런 감정 표현을 했을까를 찾아가는 글이야. 뭐 지금 이 글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세뇌가 되고 저절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왠지 알았죠? 우리가 여기서 아까 첫 문장에서 어? 이거 보자마자 왜 했잖아. 1번, 2번 어떻게 했잖아. 그 내가 물어본 거 내가 글을 읽다가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설명해야 돼요. 됐죠?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해결시킨 그 부분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글을 읽으면서 궁금해만 하면 돼요. 그치? 궁금해만 하면. 우리가 독해에서 틀리고 주제 문제 틀리는 이유는 뭐야? 안 궁금하고 글자 그대로를 읽으니까 읽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 지어집니다. 왜? 방법이 나오네. 방식으로, that 이하한 방식으로. 뜨거운 공기는 rise out. 올라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는 들어옵니다. 뭘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번으로 가야죠. 영감을 받은 거야. 이 킹게미 집에. 그래서 전문가겠죠. 전문가가 건설했어요. 빌딩을 여기에 잠바부웨에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또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같은 수동 냉각 기술을 똑같은 수동 냉각 기술을 자 여기서 패시브 쿨링 테크닉이 있는데 같은 거라면서 그럼 앞에 흰개미 집도 패시브 쿨링 테크닉이 나오겠죠. 그게 뭐야? 뭐 뜨거운 공기는 위로 나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쵸? 맞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뭐 이걸 수도 패시브라고 썼나? 알 필요는 없고요. 그치? 이게 그건지만 알면 돼요. 자, 이러한 빌딩들은 10%더 짓는데 자, 비교 대상인 댄이 없는 이유는 뭐야? 아, 그냥 없어도 당연히 아니까. 그러면 비교 대상은 안 써도 된다 그랬죠? 더 쌉니다, 짓기에. 왜냐하면 더 적은 돈이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에어 무빙 이퀴먼트에 뭐 통풍 장치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은 감소합니다. 쿨링 에너지 비용도 감소합니다. 바이 동그라미 치고요.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차이나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결과치를 얘기합니다. 영어 지문에서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거야. 그게 이겁니다. 원석이가 지금 몇 킬로죠? 아, 대충. 저 100kg 아? 그럼 작년에 몇 킬로였죠? 자, 그럼 어떻게 쓰죠? 바이 94, 작년에 94니까 바이 6kg, 결과치는 뭐야? 100kg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가죠? 얘는 차이. 작년에 94, 지금이 100이면.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이 계산 문제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뭐 예전에 성대 시험 보고 그럴 때는, 뭐 이거 잘 냈어요. 성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은 쿨, 멋진 생각이다.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내처럴 에어 컨디셔닝이겠죠. 그치? 자연 냉각
자연 에어컨이라 그러냐? 자, 자, 유추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스타일은, 건축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 채택한, 흰개미 집을 채택한 건축 스타일은 절약한다. 그쵸? 짓는 비용을, 에너지 비용을. 그렇죠? 10%더 싸게 지을 수 있고, 35%까지 뭐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온도는 항상, 그쵸? 항상. 아까 얘기했던 항상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왜 기억을 하죠? 논리 패턴을 적용시켰잖아. 반대말 배리오. 배리였고요. 읽으면서 논리 패턴을 적용하니까 어때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이. 리가들리스 오브 상관없이,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맞고요. 그것은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싸다 그랬어요. 놓는 거지. 더 읽어볼게요. 에어 무빙 빌딩에. 그치. 얘는 흰개미 건축을 본뜬 게 아니죠. 빌딩에 환풍기를 놓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요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기술이, 이까지 비싸서 이 기술을 써야만 쓴다. 맞는 것 같잖아. 그쵸? 맞는 것 같죠? 당연히, 역시 이게 더 절약이면 이거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여기 머스트도 가입하세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빌딩이 통풍장치는 설치를 해야 되잖아. 빌딩에 통풍장치 없으면 다 쪄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할 거 아니야. 맞죠? 빌딩 들어가 봤죠? 저기 81층인가? 네, 네. 랜드마크 가본 사람. 어우, 거기 가면 어때요? 통풍장치 다 있겠지. 통풍장치는 다 있어야 돼. 근데 흰개미 집의 어떤 자연 냉방 기술을 활용한 빌딩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치? 환풍기 설치가 비싸기 때문에 자연 냉각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너희들이 뭐 한 거야? 추론한 거죠.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추론하지 마라. 두 번째, 네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철칙 중에 철칙이에요. 독해에서는. 써진 글만 보고 판단해라. 정답 3번이 틀렸고요. 4번 읽어볼게요. 자, 아치텍트는 때때로 건축가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항상이 아니고, 그치? 이 자연 구조물에, 자, 알비트 별표하세요. 도구. 자, 주어 비동사,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된다 그랬죠? 그쵸?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 킹게미와 같은 생물에 의해서 지어졌다 할지라도 자연 구조물의 영감을 때때로 받는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6번 지문은요, 이제 선생님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6번 별표하세요. 요런 것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야. 그래서 답이 1번이냐, 2번이냐로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정답은 2번인데, 왜 1번이 아닌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1번도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기에서 1번과 2번을 내면서 시험 문제 냈다는 건 이건 완전 편입 수준입니다. 그래서 1번일까 2번일까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번 쓴 사람은 2번 썼다 1번 썼을 거고, 2번 쓴 사람은 1번 썼다가 2번 썼을 거고, 그치? 뭐 그런 문제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킬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인터넷에서 크리스틴이 봤다. 광고를 봤다. 자, 주어나 크리스틴이 광고를 봤다. 요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봤다. 딱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보자마자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다. 일단 써놓으세요. 보통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은 첫 문장이 when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 when으로 시작했다면 거의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야. 한 사람이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적고 있잖아요. 이벤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뭐냐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저자가 느낀 깨달음이 뭐냐라는 얘기야. 이 인사이트, 깨달음이 주제가 되는 거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쭉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아래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데 꽤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벤트 인사이트 구문이면 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거든. 그럼 내 머릿속에서는 단어 모르면 그냥 탁탁 넘어가도 돼요. 그래 뭐 어쩌라고. 그래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뭘 깨달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광고를 봤다. 뭐 어쩌라고 이러면 돼. 자, 광고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쓰여져 있는 광고입니다. 100%다. 사용자들 100%가 보고했다. 더 밝아졌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보고했다. with 다음에는 조건이죠. 뭐 때문에? 비누 때문에. 액상 세안 비누 때문에. 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남자들도 관심이 있잖아. 자, 이거 사용해 보세요. 한 달만 사용해 보세요. 하고 막 이제 여기 뭐, 아이유 얼굴 딱 보여주고, 그치? 더 밝아져요. 더 깨끗해져요. 피부가 더 부드러워져요. 100% 사용자가 증명해서 이러면 어때요? 나는 사요. 나는 삽니다. 이게 광고의 효과잖아. 그치? 광고에 아이유를 내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객관성을 확보한 거야. 그쵸? 그래서 많은 비용을 주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광고는 주장합니다. that 이하라고. 그 did 있으니까 독해의 꽃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결과는 뭐로부터 온 거예요? 독립된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왔다. 그죠?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안 믿는데 하버드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 연구했대잖아. 그것도 독자적으로. 그리고 보장받는다.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통 이제 식약청 같은 데에서 이제 저거를 받죠. 내가 뭐 뭔가를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면 그냥 파는 게 아니야. 만들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식약청 인증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 프로토콜을 쫙 다 적어야 돼. 그리고 나서 주면 식약청에서 이거 다 보고, 그리고 오케이. 이거는 의약품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면 팔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크리스티는 더즈나 캐스처, 의문이 없었어. 그 통계, 100%라는 통계. 그리고 사요. 몇몇 버트를 삽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읽으면서 우와, 나도 살 건데 이러면 안 돼. 내 머릿속에는 인사이트가 뭐냐?
뭘 깨달았냐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나 비록 모일지라도 예외 구간이죠. 주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크리스틴이 서프를 씨발 몇 달 사용했는데 경험하지 못했어. 눈에 띄는 변화도.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돈은 3배 더 주고 똑같네. 자, 문단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문단이 2개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데 물음표가 있네요. 동그라미 치세요. 물음표가 있네. 동그라미 치세요. Q&A 타입이네요. 정말 저자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잘 보세요. 글을 읽다가 여기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읽은 부분은 다 소용없습니다. 물음표가 나오면 이때부터 글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부터 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물음표가 이 문단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씨발, 1문단? 괜히 읽었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진짜 글이 시작하는 거고, 문단이 2개니까 여기서 통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또 제일 중요하고, Q&A 타입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여기도 물음표가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읽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크리스트는 그저 해픈 투부정사 또 나왔네. 우연히 뭐뭐 하다죠. 해픈이 투부정사와 연결되면 우연히 뭐뭐 하다. 그 결함이 있는 제품을 우연히 샀을까? 우연히 샀나요?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우연히 샀나? 그냥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연히 샀죠. 광고 봤다면서.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겠죠. C잖아. C는 뭐야? 그냥 보이는 거야. 무의지 지각 동사잖아요. 그죠? 그냥 보인 거야. 내가 크리스토몰 갔다가 하지석 선생님 봤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무의지 지각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못합니다. 또는 그 광고가 완전히 거짓이었을까? 여기 완전히 페이크, 가짜의 거짓을. 광고가 거짓입니까? 아니죠. 여기 퍼블릭 에이전시에 의해서 보장받았어요. 그쵸? 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나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는 깨달음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 100%라는 유저의 광고를 읽었을 때, 그녀는,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should have pp, 별표요. 너무나 중요한 단서입니다. should, have, pp 보자마자 뭐예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죠. 언제? 과거의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여기다 쓸게 아쉬움, 후회라고 쓰세요. 자, 아쉬움, 후회라고 썼습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 감정! 감정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원인이 뭐냐? 그런데 얘는 감정 표현과 원인을 한꺼번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슈드에브 PP는.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물었어야 했다. 묻지 못한 걸 후회한다라는 얘기야. 자, 아직 이게 깨달음이죠. 그쵸? 뭘 물었어야 된다 보자. 그, 그 회사가 이러한 숫자를 어디서 얻었을까? 이 수치는 사용자 100%라는 수치를 어디서 얻었을까?
자, 잠깐 끊고 갈게요. 아, 이걸 묻었어야 됐다. 좀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병신. 이걸 그냥 믿고 샀네. 내 돈 아까워. 자, 다음에 이 피겨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치, 인물, 형사. 자, 요렇게만 외우면 안 들어와요. 해시태그 거세요. 눈에 확 들어오는 이라고 쓰세요. 눈에 확 들어올 때 쓰는 게 피겨야. 인물이든 형상이든 수치든 눈에 확 들어올 때 쓰는 게 피겨입니다. 이러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그 회사는 어디서 얻었지? 자, 만약 동그라미 치고요. 지우고 갈게. 자, 만약 다음에 밑줄을 끄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우리 가정법은 어떻게 읽으라고? 직설법으로 읽으라 그랬죠. 그러면 낫이 없으면 낫을 집어넣고 읽으면 되고요. 낫을 집어넣고 읽으면 됩니다. 낫이 있으면 빼버리고 읽으면 돼요. 그럼 직설법이 돼버려. 한번 낫을 집어넣고 읽어볼게요. 크리스틴이 읽지 않았다면 그 작은 글자를 바닥에 써 있는 광고에 읽지 않았다면 그녀는 that 이하를 알지 못했을 텐데 그 샘플이 포함하고 있다. 단지 5명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읽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 이 5명만 사용하고 그 지네 직원들 사용하면은 뭐 그치 100%지 그치? 맞나요? 아니야? 학원도 100% 합격이잖아. 우리 글로벌 특례학원은 지금 18년 동안 100% 합격이에요. 그럼 그 말 다 믿나? 다 믿죠. 대학 못 간 사람이 누가 있어. 저 어딜 가냐가 중요하지, 그치? 다 가잖아. 자, 그래서, 그 작은 글씨, 그치?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치? 자기한테 불리한 건 조그맣게 써놓잖아. 그치? 돋보기로 봐야 되고, 자, 오은이의 동그라미 치세요. 부정이라고 쓰세요. 부정. 부정적 어감이죠. only나 to는 이렇게 마이너스 어감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 샘플이 not 이제 빈칸 넣는 거니까 연결사 문제니까 패턴 들어갑니다. 충분히 크다. 단지 5명이다. 반대말 화살표 쓰고요. not이 있어서 앞뒤 논리가 반대를 보였어요. 그럼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체인징 시그널은 못 들어가요. 키핑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샘플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 보여주기에 폭넓게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기에 자, 그것은 미스리드 요렇게 하고 호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 호도하다라는 특히 이제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호도하다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호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그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고요. 자, by 사용함으로써 적은 샘플을 사용함으로써 그 회사는 내놓을 수 있었다. 어떤 결과를 제안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뭐야?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그들을 사용한다. 뭘 위해서? 그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병렬 구조 1번, 2번이죠. 이렇게 병렬. 숫자와 통계 왜곡이 대중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글이네요. 그쵸? 맞죠? 이게 주제문이겠죠?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표본을 해야 될 거냐. 그치? 누구를 대상, 발런티어로 삼을, 서브젝트로 삼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볼게요. 6번부터 갈게요. 레얼리는 안 됩니다. 얘는 접속 연결사가 아니야. 접속 부사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빈도 부사야. 연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자마자 날려야겠죠. 자, 3번 갈게요. 우리가 스페서픽이라고 써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스페서픽이 무슨 뜻입니까? 특정한이란 뜻도 있지만 구체적인이란 뜻이 있죠? 그쵸? 구체적인. 구체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구체적으로 말할게. 우리 친구들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말할게. 언제 씁니까?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잘 얘기해봐. 알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할게.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럼 구체적이다라는 얘기에 해시태그 거세요. 명확한이야. 명확하게 얘기하겠다 이거야.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얘랑 해시태그 또 거세요. in detail. 디테일하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해시태그 거세요. 뭐, 이거 데일이잖아. 야, 똑바로 쓰라. 얘가 뭐라고? 분석이잖아요.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자를 봤을 때 이렇게 해시태그가 쫙 걸려야 되는 거야.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분석하겠다는 얘기고 분석한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띄워놓으니까 구체적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성이야, 감성이야? 이성이죠. 그쵸? 하나하나 띄워놨으니까 해시태그 거세요. T. 넌 I야, T야? F야, T야? T죠. 해시태그 걸어. T라고. 이성. 이렇게 쓰세요. 이성. 자, 이제 구체적인 보자마자 우리는 T 이러면 돼. 알았죠? 자, T인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보이지 않는데? F. 다 F야? 선생님도 F. 야, 그 은혜만 좀 이상하네. 그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언제 씁니까? 이제 앞에다가 써야지.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미안해.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쓰고 스페서피컬리 이렇게 쓰고 이제 또 글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언제 쓰는지 봅시다. 앞에는 구체적 사례. 미안. 잘못 설명했어.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원칙. 이거 또 글자 이렇게. 일반적 원칙이라고 쓰고요. 혹시 일반적인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어때? 광범위하게 얘기하니까. 씨발, 뭔지 모르겠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분명하게 얘기해봐. 이러잖아. 이게 스페서픽 컬리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알았어. 자세히 얘기할게. 구체적인 세부사항. 꼭 SAT 수업하는 것 같다. SAT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변하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도 그 중에 하나만 내 머릿속에 담고 집에 가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선생님은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반복해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듣고만 있어도 성적이 오르게끔 하는데 자신이 있다. 믿습니까, 주원아? 그런 것 같아요. 비웃었어. 씨발, 조카, 나 집에서 내가 공부해서 성적 오른 거지. 너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뭐 스페시피컬리는 구체적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분명히 뭐 이제 이런 뜻이 있겠죠. 하지만 언제 쓰는지만 알면 안 돼요. 특별히가 뭐든 뭐 구체적으로가 뭐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쓰는지만 알면 되죠. 자, 다음에 자, 6번에 1번 볼게요. in so doing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doing이에요. 이렇게 쓸게. in so doing. 아이고, 글자 좀,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doing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doing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행동으로 인한 앞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글자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결과 발생이 나올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은 뭐가 나온 거야? 표본이 작다는 얘기가 나왔고, 뒷문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앞문장에 액션이 없어요. 행위가 없다고. 표본이 작다라는 말은 상태나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 액션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뒷문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치? 이게 그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야. 행위에 대한 결과가 뭔가를 쓸 때 인소 doing을 써야 되는데 앞에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뒤도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쓴 사람은 뭐 나왔던 문제는 다 뭐 기출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익혀놔야 되잖아. 그래야 다음에 또 비슷비슷하게 그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또 내니까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한단 말이야.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거야. 한 교수가 계속 낸다고. 그러다가 교수 바뀌고 내면 시험 패턴이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물어봐야 되나? 거기 영문학 교수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지? 응?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을 읽어내려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인 케이스에다가 얘가 포인트더. 케이스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케이스가 뭐예요? 경우죠. 경우. 글자를 천천히 쓰면 되는구나. 사례. 이렇게 쓰세요. 이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는 자, 언제 쓰는지 봅시다. 지우고 갈게. 요렇게 하고 as in 뭐 이렇게 하고 case 요렇게 쓸게요. 앞이 구체적 사례가 나옵니다. 그 사례 그 앞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앞의 내용과 유사한 일반적 결론, 보편적 결론이 도출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케이스의 사례라고 한 게 앞에 구체적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날 때 쓰는 게 as in this case다. 다시 말하면 이
앞뒤는 상황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상황의 유사성. 요렇게.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건, 어? 뭐, 요 정도의 연결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SAT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 아이고, 지워버려. 옆에 거 보고 써. 어? 일시 중지 누르면 되지? 눌렀나? 자,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봅시다. 빈칸 문제니까 논리 패턴으로 풀어버리면 되고요. 다음에, 그렇죠. 밑줄 친 의미. 자, 밑줄 친 의미. 지운, 어? 5번 안 풀었다고? 5번이 뭐지? 4번. 5번이 어딨어? 어, 5번 안 풀었다고? 5번, 그래, 안 풀었네. 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이죠. 제목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통계적 데이터가, 작은 샘플의 통계적 데이터가 호도할 수 있습니다. 뭐를? 소비자를. 만약 그들이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야? 데이터죠? 그쵸? 맞죠? 주제잖아. 정답 1번. 샘플 사이즈는 필요합니다. 100개 이상인지 뭔진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광고에서 100개 하면은 작다 그럴 거 또 1000개 하겠죠. 그 1000개 하면 작다 그러겠죠. 10,000개 하겠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얘기고. 일반 아이 오류. 올이 있으면 시험 문제 보기에 에브리가 있으면 과연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일반화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올이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됐죠? 정말 올이라는, 에브리라는 말을 쓸 수 있나를 먼저 첫째 생각하면 돼요. 쓸 수 없으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 목적을 위해서 속이는 거. 야, 이걸 뭐 그 사람이 속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속이는 거다라고 대놓고 써놓지 않는 이상은. 그쵸? 맞죠? 너희들이 베트남에서 망고를 5번 먹었어요. 5번 다 맛있어요. 그러면 너 한국 가서 망고 존나 맛있어 이럴 거 아니야. 속이는 거야? 그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닙니다. 알아죠? 객관적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 얘기를 해준 거고 모든 광고는 자, 아투 요렇게 하고요. 아투가 나오면 해석은 그냥 무조건 슈드로 하세요.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한 3가지가 있는데 알 필요 없어. 그냥 슈도로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그냥 have로 해석하면 돼요. 가지다. 됐죠?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가세요. 알았죠? 그러면 90% 이상 맞으니까. 목적은, 광고의 목적은 팔아야 하는 겁니다. 결점이 있는 뭐 이런 건 안 돼요. 항상 보기의 정답은 교육적인 것만 나옵니다. 알았죠? 만약에 6번이 정답이면, 4번이 정답이면 전부 다 적어 되게요? 그렇지, 사기꾼 되게. 1번에 대인은 소비자 아니에요. 아, 대인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맞아, 데이터. 미안해. 맞아요.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뭘 읽지 않죠? 그럼 데이터를 왜 안 썼죠?
야, 이거 재밌네. 자,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읽지 않는다면 뭘 읽지 않아? 목적어 없잖아. 자, 동사를 쓰고 부사를 썼다면 일형식이에요. 그들이 읽어. 말이 안 되잖아. 뭘 읽어? 그러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데이터. 데이터는 복수야. 데이터면 단수고. 그쵸? 그러면 리드가 일형식으로 쓰인 거야. 나타내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조그맣게 썼는데 그 데이터가 주의 깊게 세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 지금 데이터를 쓰긴 썼어요. 눈꽃만큼 작게 써갖고 안 보였을 뿐이지, 그쵸? 맞잖아. 그래서 데이는 데이터야. 리드는 나타내다. 네, 리드가 뜻이 20가지가 넘어요. 관심 있는 분은 사전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알았죠? 자, 다음. 아우, 지겹게 나오는 come across, 같은 말 run across,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지, 입에 붙여야지 눈에 보입니다. happen이 투부정사와 결합되면 우연히 뭐뭐 하다죠. happen to me,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죠. 그러니까 이게 어크로스 가로지르는 거잖아. 이게 사거리에서 A는 이쪽으로 오고 B는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고 만나는 거. 그치? 예기치 못하고 만날 때 쓰는 거죠. 됐나요? 자, 나는 우연히 만났다. 이러한 말들을 뭐로부터? 자, 디즈를 가지고 있어. 디즈를 가지고 있어요. 첫 문장부터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없는데 대명사를 썼어. 우리가 얘기할 때, 야, 걔 존나 이뻐. 아, 뭐, 이쁘다는 말도 뭐, 성적 수치심, 성희롱이 되면서, 그치? 아무튼 나는 할 것, 걔 존나 이뻐. 그럼 걔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 글은 디즈가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에요. 궁금하잖아. 디즈가 뭔지. 그 디즈가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구나. 난 이러한 말들을 맞닥뜨렸다. 뭐로부터? 유명한 탐험가 이 사람으로부터 몇 주 전에. 자, 디즈가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자, 뭐 할 때? 그가 15살 때 이 탐험가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을까? 주제문이죠. 중요성을. 무엇에 대한 중요성을? 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노란 색깔 주제문.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생 목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런데 주제문의 핵심어를 뚫어놓은 거네요. 그런데 형용사를 뚫어놓았죠. 삶의 목표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준 거죠. 형용사. 그러면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뒤에 읽어보면 되겠죠. 블랭크에 대해서 이제는 다 설명하는 글이야. 그럼 이런 거는 형용사 블랭크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인생 목표를 가져야 될까? 자, 보기를 볼까? 그랜드, 웅장한. 맞죠? 꿈은 크게 가져야죠. 콘크리트, 여러분들 콘크리트 어때요? 만질 수 있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반대말이 추상적인 거죠. 만질 수 없는 거. 업스트랙트. 그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죠. 그게 중요하죠.
그치? 두리뭉실하게 세우지 말고 하나하나 계획해서 세워야죠. 의미 있는, 의미 있다는 얘기는 뭐야? 중요하냐? 그쵸?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목표를 세워야죠. 의미 없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맞는데요? 아, 모험심이 강한 목표. 그쵸? 이 세상이 가라는 길대로 나는 가지 않겠다. 톱니바퀴 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치? 자, 뭐 다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에 8번에 여러분들 밑줄 빈칸 문제랑 똑같이 풀라 그랬죠? 자, 어떻게 풉니까? 빨리 얘기해. 우리 배웠잖아. 지우세요. 읽을 필요가 없다. 읽어봤자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다. 그럼 빈칸 추론 문제 풀듯이 풀면 돼요. 아니, 읽으면 뭐 하냐고. 그 뜻이 아닐 텐데. 그치?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다. 자, 그래서 그는 write down, 썼다. 그러면은 이제 논리 패턴대로 풀어볼게요. 썼대요. 얘랑 똑같은 말 앞에서 찾으면 되죠. 세팅이겠죠. 설정한 거죠. 127개의 구체적인 에임을 썼다. 형용사 놓치면 안 된다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 목표가 뭐야? 목표. 똑같은 말. 아, 삶의 목표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잖아. 뭐라고? 스페서픽이라고. 끝. 구체적인. 정답 2번. 왜? 자, 내가 이렇게 풀었던 건 뭐예요? 형용사 블랭크니까 뒤에서 무조건 프로세스 한다. 나는 무조건 이룬다. 됐죠? 자, 그리고 그의 인생 동안에 그들 중 스페서픽 에임 중에서 109개를 성취했다. 와우. 자, 다음에 뭐 할 때? 요청받았을 때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쓰는 것에 대한 인생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이러한 삶의 리스트를 설정하고 쓰는 것에 대한 왜 그렇게 하게 됐냐? 그 동기를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대디아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어른은 내가 아는 모든 어른은 불평하는 듯 보여요. 어른들이 뭔가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들이 더 젊었을 때, 그들이 젊었을 때 어떤 일들을, 이때 띵이 가리키는 건 뭐야? 꼴이겠죠. 목표를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불평하는 듯 보여요. 왜 불평하죠? 왜 불평해? 얘기해 보세요. 왜 불평할까요? 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블랙은 뭐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겠죠. 그쵸? 자, 잘 모르겠어요? 자, if니까. 자, 긴 문장은 앞 문장을 뭐 해야 돼? 서포팅 해야겠죠? 맞죠? 얘가 빈칸 문제로만 나왔다면 그 다음 문장만 읽어도 정답이 나와야 돼요. 자, 봅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if 동그라미 치세요. 나 붙이세요.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이룬다. 가정법 과거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if 있으면 나 붙이고 직설법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직설법으로 나 붙이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까지 붙이고 읽으면 얘가 이 뜻이겠죠. 패러프레이즈. 됐나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삶을 가지지 못한다. excited, 흥분, 재미, 지식의 삶을 누릴 수 없다. 내 삶이 존나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얘기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플랭크에.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고, 정답 얘는 2번이고, 자, 이거 지우고 그냥 보세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삶에서. 그 말 아니죠. 사람들은 성숙한다. 그들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 그리고 변화시킨다. 목표를 변화시킨다. 도중에. 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 패스 바이, 미안해. 자, 요까지죠? 요까지. 뭐 없이, 그것에 대한 장점 없이. 이게 뭐예요? 왜 지나가지?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정답 4번. 이때 있은 시간이죠. 시간. 자,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운 거고 그 말이 없어.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과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냥 시간 보내는 거고.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그들은 누구예요? 어른들이죠. 그쵸? 어덜트죠, 어덜트. 그러면 이 대문 뭐 써야 돼? 주어하고 같잖아. 전치사의 목적어건 타동사의 목적어건 목적어가 주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 써야 되잖아. 제기대명사 안 썼네요. 이때 대문 누구야? 대문 뭐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어른들이죠. 그쵸? 이거 되게 어렵게 쓴 거예요. 아니면 어른들인데 어른들의 인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른들의 인생. 이 오형식으로 쓰였고 삶이 사라지도록 미끄러져서 없어지도록 어른들의 삶은 어렸을 때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긴 하지만 인생을 허비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해독하지 말라고. 항상 지우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이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자, 그래서 독해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